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퍼주면서 부가 쌓이는 6가지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무슨 이런 얘기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책으로도 유행이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뭐 자영업이면 자영업이면대로 정말 부자 되기 재테크 열풍인 것 같아요. 모든 출판 쪽도 그렇고 유튜브 쪽도 그렇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부를 쌓을 수 있을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기버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늘의 주제로 채택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주는 걸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 6가지 법칙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요. 이제 주는 거 좋아하는 기버, 그 다음에 받는 거를 굉장히 바라는 테이커, 그 다음에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라는 매처,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3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딱 조사해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뭔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버라는 의외의 사실입니다. 남한테 막 퍼주고 잘해주고 이러면 결국에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6가지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3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이십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는 매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손해보고는 못 살아.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막 똑똑한 척 하면서 막 절대로 손해보는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한테 받은 거는 꼭 돌려줘야 돼. 꼭 보답하지 않고는 또 못 살아. 이렇게 빚지고는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탈탈 터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버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이 들면 들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이제 공통된 성향인 것 같아요.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그 지인들은 대표적인 기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누굴 만나면 이렇게 자기 주머니부터 뭐 가방 안 이런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줄 거 없나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뭘 준다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주는 게 어떤 본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큰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 주변에 있으면 저렇게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참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참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버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분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6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치의 법칙이에요. 가치의 법칙. 성공하는 기버의 첫 번째 조건,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받은 만큼 한다. 받은 돈만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지불한 만큼 내가 이제 일해준다. 이런 거. 월급만큼 일한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일해줄게. 월급만큼 일할게 라는 거는 결코 부를 쌓는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어떤 나의 가치, 내가 많은 가치를 저 사람한테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스스로를 이렇게 부에 가깝게 이렇게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용역을 맡아서 이제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면 한다고 했을 때 뭐 디자인이나 어떤 무슨 광고나 이런 용역을 맡아서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계속 깎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막 무슨 공사도 그렇고 계속 깎고 뭐 덜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래 뭐 근데 당신이 이거 100만큼 줬으니까 이 100만큼은 뭐 이만큼 해주면 충분한 거지 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면 굉장히 이제 긴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 가치만큼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상황이 안 되면 경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일단 받은 건 받은 거고 그것보다 어떤 내 가치를 정말 충분히 높여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결과적으로 이제 나의 어떤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월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중소기업은 월급이 작잖아요. 그런데 일은 또 많잖아요. 매일 야근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복리 수익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데 있으면서 이제 회사를 굉장히 좀 우습게 여기고, 아, 정말 월급도 쥐꼬리 같이 뭐 한 내가 뭐 그렇게 공부하면서 애써서 이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해주면 되지? 그래도 뭐 내가 하는 게 제일 그래도 그나마 나아. 딴 직원들에 비하면. 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더 이상 발전 없고 계속 퇴보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최선이라서 내가 이제 중소기업에 있고 영세기업에 있어서 지금 이런 급여는 작지만 어쨌든 나의 가치, 내가 회사에다 제공하는 가치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계속 높여 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때 내 실력이 결국에 이제 올라가고 성장해서 어떤 다른 더욱더 나한테 더 많은 페이를 제공할 그런 회사를 찾던지 아니면 내가 그런 비즈니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의 법칙을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말 마음껏 나눠주자.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건네주자. 이런 거. 이런 어떤 마인드가 가장 첫 번째고요. 진짜 완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그런 가치를 많이 만들고 막 퍼주고 이래서 부자가 된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보죠. 예를 들어서 공짜로 막 주고서 부자 되는 어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뭔가 하면 사실 지금 뭐 포털 사이트 이런 거 봐도 뭐 돈 우리가 주면서 그런 뉴스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정말 대기업이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도 카카오톡. 우리가 이제 무료 문자 쓰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이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하고 점점 다른 어떤 비즈니스 펌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무료 영상 보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런데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근데 그것도 이제 포털 사이트나 어떤 뭐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처럼 굉장히 그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끊임없이 개발해서 더 좋은 가치, 높은 가치 이런 거를 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일단 출발선이 돼야 정말 부를 쌓는 어떤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숫자의 법칙이에요. 숫자의 법칙. 하나 주고 하나 받는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산술적인 계산, give and take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줄게. 그러면 하나하나 주고받으면 두 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별로 그렇게 통용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를 줬는데 저 사람한테서 하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하나밖에 안 줬는데 저 사람이 5개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합치니까 왜 10이 오갔지? 왜 10이 돼 있지 서로에게? 이런 것도 있고 왜 100이 돼 있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언가를 줄 때 숫자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인상적인 논리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어떤 이제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돈 잘 벌고 어떤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잘 되고 계시는데 어떤 기본적인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게 약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어떤 그분의 컨셉을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정말 왜냐면 그 분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컨셉을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분한테 뭘 바라고 잡아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뭐 안타까우니까 막 그걸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다시 저한테 뭔가 이제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의 또 취약점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막 정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암담하고 있을 때 그런 걸 또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이랑 저랑은 서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막 도와준 건데 서로에게 보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진짜 한 10개 주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10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합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 사람 저것만 조금 고치거나 저것만 약간 거들어주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래갖고 막 열심히 거들어주면 정말 잘 되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 숫자의 법칙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 내가 성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누구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떤 이제 선배분을 제가 이제 어디다가 이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분 이제 비즈니스 이제 연결해갖고 이분하고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랬는데 저는 별로 애쓰지 않고 그냥 뭐 전화하고 몇 번 챙기고 뭐 이렇게만 해서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노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연결해드려서 이분이 그 고비를 잘 넘어가고 대단히 안정되게 이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선배분이 10년을 볼 때마다 얘기하세요. 그때 당신 덕분에, 그때 네 덕분에 이렇게. 나중에 막 듣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우려먹고 그걸 아직도 하고 있냐. 제가 막 이러면서 민망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너 진짜 고마웠어. 내가 진짜 잊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꾸준히 계속 되다 보니까 이분을 또 뭔가 도와드리고 싶다. 뭔가 좀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탁 느낀 거. 이거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고맙게 하면 그거를 계속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나에 대한 어떤 호의와 어떤 선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 나를 돕는 그런 우군으로 정말 내 곁에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한 거를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됐어 계산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합쳐갖고 100이 될 수 있는 그래야지 뭐 부를 쌓든지 뭐 인생을 성공하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보상의 법칙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베푼다고 이게 나한테 보상으로 올까?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가 맨 처음에 그렇게 투자하고 유튜브가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막 초기에 투자했을 때 이게 반드시 보상이 올까? 물론 비즈니스니까 예상했겠죠. 이제 몇 년 동안 투자하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잘 될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이만큼 주면 이게 나한테 이제 다시 올까 투자한 만큼 라는 걸 생각하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선순환이 되려면 일단 무조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단 베푼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선순환을 만드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나누면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일단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런 게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후배들한테 그게 막 나를 막 탈탈 소진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선의를 가질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말 그런 보상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들에게 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유튜브를 했을 때는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전업 유튜버로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홍보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어떤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하고 다른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를 홍보 수단으로 쓰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저 자신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유튜브를 해야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왜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다 약속을 해놓으면 공부를 안 하면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 결국에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해서 제일 큰 수혜자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로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로 해서 이제 유재미 직장 수업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어떤 영향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송을 아침에 출근할 때 방송을 보고 가서 후배들한테 이제 미팅할 때나 이럴 때 짧게 이제 이 영상을 요약하면서 그 메모했던 거를 그들에게 다시 전달한다. 그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이제 나간 영상 때문에 그 구독자분들이 어떤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그분들이 다시 다른 후배들한테 다시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물결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게 얼마나 정말 기쁘고 보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단 굉장히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돕는 의미, 내 스스로를 돕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속 주는 쪽에 집중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제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홍보 수단으로 어쨌든 유튜브를 했는데 그 홍보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효과는 충분히 제가 이제 보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연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단 먼저 베푼다. 이런 거는 반드시 나중에 보상으로 온다. 이걸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평판의 법칙. 그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면 그 다음 점프한 어떤 성공의 방법이 어떤 이제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 어렵고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평판이 무너지면 이제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거 우리 이제 TV에서나 이런데 뉴스에서나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판이 중요한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어떤 큰 회사의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안에 있는 것도 평판이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야말로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평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판을 지키게 하는 방법 어떤 건가 하면 상대를 가장 귀한 어떤 사람 대하듯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 나한테 뭘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대접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사람한테 저 사람은 별로 영양가 없어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대고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정말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을 대접하듯이 한다는 거 이게 결국 자기 평판을 높이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버의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법칙인 거죠. 누구한테든지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진심 이제 귀한 어떤 그런 대접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세일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세일즈에서도 굉장히 한 사람을 대할 때 250명을 모아놓고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입소문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게 결국 돌고 돌아서 250명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50명을 쫙 모아놓고 그 앞에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조심하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다 긴장하고 정말 좋은 말하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볼 때 250명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조심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이렇게 누구한테라든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어떤 정말 작은 상대 한 사람도 250명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 버릇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겸손하고 또 이렇게 낮은 자세 그 다음에 정중한 자세 이런 거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한 사람 만났을 때 250명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평판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5번째 볼까요? 진심의 법칙입니다. 진심의 법칙은 말을 10번, 한 1000번쯤 얘기해도 정말 부족한,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이라는 게 가장 통한다고 해요. 누구한테 뭔가를 베풀 때, 정말 이렇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베푸는 거. 그게 부를 쌓는 어떤 기버의 원칙 중에 또 5번째였습니다. 진심의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너한테 주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사심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누구한테 이제 막 그 뭔가 베풀면서 아니면 어디에 기부하면서 그 목적이 굉장히 불순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 그 다음에 자기가 대접받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막 돈을 내고 거기에 생색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선후배 만남에서도 그런 경우 좀 이렇게 씁쓸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후배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런 뭐 기금 내고 막 이러는 것도 막 어디에 막 이렇게 막 새겨줘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공고 내서 막 이렇게 홍보해주지 않으면 난 기부가 안 낼 거야.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참 저분들도 참 저렇게 그 돈 있어서 기부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후배들 막 무슨 조폭들도 아닌데 막 줄줄이 나와서 뭐 이렇게 식당에 탁 들어가면 이제 선배님 오십니다 이러면 막 쫙 나와서 줄 서갖고 막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삐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타깝죠. 근데 또 정반대인 선배도 있어요. 정반대인 선배는 정말 후배를 모르게 돕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막 말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돕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 못 나오면 그 비서 시켜서 카드 보내서 못 나와서 미안해 이번에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못 나가게 됐어 그냥 밥값만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비서 보내서 카드 가지고 오는 그런 선배들도 계세요. 그런 선배들은 뭐 말할 수 없죠. 그런 선배들이 바로 이 진심의 법칙을 주면서 진심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주면서 마구 생색내고 있지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생색내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주는 거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결국에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수용의 법칙입니다. 수용의 법칙. 많이 남한테 주고 잘 주고 아주 기쁘게 주고 하는 만큼 남한테 받는 것도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잘 아주 거리낌 없이 이렇게 받는 게 그런 게 또 중요한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이분법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거 받아서 뭐야 그럼 난 무슨 의도로 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쭈뼛거린다든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기쁘게 도와주고 남의 도움을 기쁘게 받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누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칭찬을 하면 쭈뼛쭈뼛대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막 이렇게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면 너무 기쁩니다. 이거 정말 내가 이제 평소에 너무 필요했던 건데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막 그 사람 주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용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누가 이제 막 나에 대해서 이제 막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당신도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거꾸로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여유. 그리고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쓰게 되면 그 상대방이 주면서도 기쁘게 느낄 만큼 내가 받아주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받을 복이 많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받는 사람 내가 이제 주고 싶어서 줬는데 저 받는 사람이 좀 이렇게 꺼림직해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도지? 라면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야 이거 주고 싶어서 줬는데 왜 태도가 저렇지? 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 2개 줄 것도 하나밖에 안 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받는 것도 굉장히 복되게 정말 좋은 태도로 잘 받는 거 이거 수용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주는 사람이 정말 막 퍼지면서 부가 쌓이는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주는 사람, 아주 즐겁게 주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또 예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를 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